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제약막작하고 충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7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제 종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 변동성과 지수와 주가 20-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일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쿠팡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요. 네,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2월 일본의 재무상이 12월 금리 인상 지지를 시사했다. 일본은행과 전망일치다. 그러면 일본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게 어떤 역할이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쿠팡 뉴욕 증서 급락, 빅쇼트 버리, 테슬라도 공매도, 머스크 보너스 주식같이 희석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설,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간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 엔켈이 청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주로 엔켈이 그 자금들은 주식, 채권 쪽이거든요. 그게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게 2008년 서프라임도 요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가 4% 상승했다. 위안화 강세죠. 위안화 강세. 자, 이런 상황으로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미나이 쇼크, 샘 올트먼, 비상경영 선언, 챗 GPT. 자, 이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자, 보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주가 역사적 저점이다. 구글 TPU 위협에 과장됐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올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차트만 보세요. 차트만. 이런 내용에 관심도 기울이지 마시고, 차트가 회복이 안 되는데 괜찮다? 웃기는 얘기고요.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멍멍이 소리. 볼프 17조 흥행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흥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중국은 뭐 계속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일본은 지금 0.5%인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잠깐 좀 보시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트레이딩 이코노미가 또 장사하네요. 다른 맥스 차트를 못 보게 지금 닫아놨는데, 자, 2024년 2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지금 몇 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금리, 자, 미국 금리입니다. 내려오고 있죠. 10월달 내렸고 12월달 내릴 예정이래요. 그러면 자, 급격하게 좁혀지죠. 자, 미국 금리와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자, 일본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돈을 빌렸어요. 자, 미국 금리가 5.5%일 때 자산을 사서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엔켈입니다.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 쪽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일본에서 만약에 여기 이제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오면 이제 19일 날 하네요. 19일 날
12월 19일날 금리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금리 올리고요. 미국도 금리 내렸다. 그러면 엄청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12월 달이 상당히 변곡이 심한 구간이다. 채권과 주식에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거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대비를 좀 하시고, 그게 이제 엔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엔화가 이렇게 내려와요. 엔화 강세로. 자, 그럼 엔화 강세,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약세. 예, 그때가 언제나 이때입니다. 2007년 7월 달 고점을 찍고요. 엔화 강세로 가면서 뭐가 터졌죠?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이때 금의 고점이 이때입니다. 2012년 요때 엔화하고 반대로 갔어요. 엔화 강세로 가면서 금이 고점을 쳤다.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무도.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2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 풀린 게 무시무시하죠. 대략 20조 달러.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이치방크에서 조사한 바로는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되더라. 이게 캐리가 내려오면서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봉하고요. 네, 이런 거 지금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엔화 강세가 흐름이 보이면 엔캐리가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지금 하나 떴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가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1주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2018년경에 이때 엔화 강세로 가면서도 주식 시장이 박살냈던 적이 있어요. 팬데믹 때죠. 그래서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하고요. 가속할 겁니다. 그러면 엔캐리가 더 가속 지금 작동이 돼서 골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지금 떴고요. 시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선물은 살짝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도 비슷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험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 박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86,000달러인데 앞으로 8만 달러 붕괴, 7만 달러 붕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 폭락이 시작이 됐다. 꽤 얼마 전에 얘기한 거죠. 마이너스 20% 대세 하락이 진행이 된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ARKK 네, 어떻습니까? 폭락하고 반등 주고요. 자, 다시 2차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됐고, 자, KBWB 은행입니다. 지금 4개월째 횡보, KR이 네, 더 이상 상승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20%짜리 터지면 시스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계속 제가 확인시켜 드리죠. 네, 여기 10월 말에 요 주가 고점 몇 주째 5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저 위쪽으로는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주봉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계속 껄떡대고 있죠. 마소 계속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고요. 2차 폭락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고요. 구글도 이제 더 이상 상승 못 하고요. 아무존 마찬가지 이제는 완전 빠그러지는 쪽으로 지금 선회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브로드컴도 이제 조정을 주기 시작하는 모양. 메타는 끝났고요. 확실하게 끝났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이클 보리가 쇼칠 정도면 상당히 좀 위험한 회사죠. 얘도 끝나는 것 같고요. TSMC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2차 폭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슈마컴, 이게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전에 상장 폐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도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완전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실히 이제 따이하죠? 여기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1차적으로 한 80달러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확인하시고요. 169달러가 붕괴된다.
앞으로 11달러 정도만 붕괴가 되면 네, 마이너스 20%에 들어갑니다.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끝났죠. 더 이상 이제 상승이 없습니다. 자, 채권. 자, 그래서 엔화 강세로 채권에 이제 영향을 받죠. 이렇게 가격이 이제 하락합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하락했죠. 그래서 금리를 잘 보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침체 이슈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3개월물 자 금리 인하 이슈 확실하게 있죠. 2년물 자 그다음에 5년물 3.6 예 그다음에 20년물 4.7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 30년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표는 대략 한 3.5% 정도 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1% 정도 지금 저기 하면 가격적으로는 한 20%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10년과 3개월 어때요? 뭔가 이제 조짐이 보이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기는데 자, 10년과 2년 요거 잘 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365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주장하죠. 네. 이유가 있죠. 왜? 금리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금리차가 올라가는 요 시기는 항상 문제가 터졌어요. 누가 조장을 해요? 그거를? 연준이 합니다. 연준이. 자,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똑같습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이 역전에 의한 회복이 정상화인데 정상화가 뭘 만들어요? 자산시장의 붕괴를 만듭니다. 이때는 주식, 여기는 부동산, 주식, 여기 주식, 여기는 은행.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다 터지는, 그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다. 네. 700일. 대공황 700일이었어요. 이 사실조차도 지금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 까먹었죠? 까먹으면 누가 보상해 주나요? 내가 찾아서 공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안 하죠. 네, 왜냐? 취해 있기 때문에. 술 취해 있으면 뭐라고 그래도 다 좋은 소리 아니면 성질이 더러우면 나쁜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지금 취해 있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다. 그걸 잘 보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자, 그러면 엔화 강세로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발 엔캐리가 좀 빨리 확산이 돼서 원화가 좀 안정이 돼서 서민 생활이 좀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엔캐리라는 것은 달러 자산을 팔고 그 다음에 엔화를 사는 거니까 네, 잘 보시고요. 자, 호주 그러면 호주라든가 유로는 다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는 미리 4개월 전부터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달러 팔고 위안화 사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엔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를 조심하자. 여기 제가 표시해 놨네요. 요거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자, 강세로 갈 때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 잘 보시고. 자, 그거에 따른 금의 변화가 있겠죠. 지금 한 1% 정도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 추세는 되돌릴 수가 없다. 추세를 되돌리더라도 한 3,500달러까지는 버틸 겁니다. 지금 이제 2달 지났는데요. 대략 한 3,900, 4,000달러는 버텨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4,190달러인데 현물 잘 보시죠. 그래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생존보험 차원이고요. 실물금을 소량 분할 매수하자. 자, 그러면 앞으로 연준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돈을 많이 찍을 겁니다. 근데 찍으면 부채가 늘고 부채가 늘면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 다시 또 악순환이 되겠죠. 유일하게 지금 해칭할 수 있는 게 금밖에 없어요. 종이금도 아니고 실물금입니다. 꾸준히 소량씩 모으시고 지금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은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모양은 크게 안 보이죠. 월봉으로 보면. 네. 현물입니다. 현물도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상승에 대한 살짝 눌림? 네, 그냥 조정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미 73까지 내려왔죠. 그 전에 얼마였어요? 100이었어요, 100. 네, 좀 올라가면 110 정도, 그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30까지 가는 여정을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뭘 보라고요? 네, 밀입니다. 밀. 앞으로 밀 가격을 잘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원유죠? 원유 제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사요? 뭐예요?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참, 할 말 잊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싶어요. 자, 월봉에서 RSI가 50을 넘어갈 때, 지금 RSI 40이거든요. 상승 추세가 확인이 안 됐어요. 바닥만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유에 대한 ETF가 우리나라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면 돼요.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물 금융과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 뿐이지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되는데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뭘 사야 돼요?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DQ, RUT. 이제 이게 시작된 거죠.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도 아니고 닷컴 버블급의 1929년, 74년, 2000년 일본 버블의 붕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아주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폭락, 러셀 2000 하락 반등. 자, 2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다우도 하락 반등. 자, 2차 보이시죠? 음봉 뜨면서. 자, 그 다음에 빅스 월봉에서의 상승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자, 팬데믹과 리먼급으로 될 가능성이 이번에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자, 여기 고점을 넘을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하락적으로 지금 확실히 방향을 잡는 것 같다. 보이시죠? 하락에 대한 반등. 그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쌍봉에서 다시 더 이상 못 가죠. 그래서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이 좀 더 변동성이 크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요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시장을 잘 관망하시고요. 자, 1차 하락 보이시죠? 자, 이 반등. 자, 여기서 더 상승할까? 지금 엔캐리 이슈와 AI 이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되는데, 진짜 확실한 거는 24,000포인트. 여기 24,000포인트 있죠? 여기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요. 자, 이런 그림이죠. 그림을 쉽게 그리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그림. 네, N자 패턴으로. 여기 24,000, 여기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골로.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반발 세력들이 좀 있는데, 크지가 않아요. 반등 준 거.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에서, 자, 두 개, 큰 봉이 있죠. 두 개가 이제 못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 달 넘었죠? 네, 한 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린 뭘 해야 돼요? 네, 실물 금융을 잘 준비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엔캐리까지 작동을 하고 인플레이션까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침체까지 된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은 현금, 실물 금융이다. 자, 그러면 엔화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엔화의 가치가 높여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제 각자 알아서 접근하면 되겠죠. 엔화든 달러는 약세가 되니까, 그죠?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뭐 사야 돼요? 어떻게 저거 해야 돼요? 사고 팔고는 각자 알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질문을 통해서 엔화 강세인데 엔화 강세가 심화될 경우에는 원화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뭐 등등등. 그래서 나름 판단을 잘 해서 자산시장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저는 자료는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료죠. 금 같은 경우도 제가 팔 때 언제 팔아요? 이건 저도 하고 있으니까 30에 올 때 팝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20대 1이지만 30대 1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은의 고점이다. 네,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금 월봉 차트에서 자 20개월 선과 5개월 선의 데드 크로스를 보고 그때 금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 반 정도만. 뭐 각자 알아서 그것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것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시고요. 네, 금은 초장기입니다. 초장기. 보통 가면 한 10년 가요. 지금 이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한 7, 8년 더 갈 겁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지 않는다. 네, 생존보험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공부할 시기고 대비할 시기고요. 생존의 준비를 할 시기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지금 아니면 조금 늦다. 앞으로 1년 지나면 사기가 겁날 거예요. 금은. 네. 아무튼 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시고요. 앞으로 마이너스 20%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지금 AI는 끝났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식은 접근 금지. 일단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